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如今年复一年，我不能停止怀念，怀念你，怀念从前。但愿那海风再起，只为那浪花的手，恰似你的温柔。到如今年复一年，我不能停止怀念，怀念你，怀念从前。但愿那海风再起，只为那浪花的手，恰似你的温柔。이 기기는 한 10여 년 전에 지인에게 이 앰프를 만들어줬거든요. 2A3 BP인데 OARP 전류관 2개 쓰고 이 2A3 4개에 앞에 D3A 2개를 그 소트 357호라는 1대1 센터탭으로 된 트랜스에다가 이 앰프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한번 손을 본 적이 있고 한쪽이 안 나온다. 양쪽 다 잘 나요. 잘 나고 이쪽에 그 USB DAC 예전에 PCM 290으로 만들어진 이 DAC 있거든요. 간단한 DAC. 이것도 이제 여기 달려있는 건 빼버렸어요. 어차피 요즘 의미도 없고 출력이 10W 약간 늦게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 전압이나 그런 걸로 보면 추정이 되는데 출력이 계속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뭐 출력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갖고 와서 북셀프 저도 이거 뭐 이 테스트 할 때 이게 87dB짜리 셀레스천 북셀프를 쓰거든요. 근데 이 들어봤더니 소리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출력이 작다고 하는 게 우리 통상 TR앰프들 보면은 막 쿵쾅쿵쾅거리잖아요. 틀어놓으면 그런 거를 연상하고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출력이 너무 작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얘기는 한 서너 번 들었습니다. 이런 앰프를 수리를 하거나 개조를 하거나 할 때 2A3로 낼 수 있는 출력은 사실 출력관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한 12W에서 한 14W 정도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고정 바이어스일 때 어느 정도 내고 그 이상 출력을 내는 거는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이제 입력을 1대1인데 이게 이제 D3A는 간단하게 그냥 증폭만 시켜가지고 그냥 출력관을 미는 거거든요. 그러고 출력관 쪽에서 이제 밸런스 딱 잡아가지고 관은 2단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1대1의 센터 탭은 1이 입력이 됐을 때 뒤에 0.5, 0.5 두 개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 여기 이제 위상을 정확하게 분리는 트랜스가 어느 정도 이게 나쁘지 않는 특성으로 잘라줍니다. 상하를 잘라주는데 D3A의 뮤가 77이에요. 이걸 저항로드로 걸었을 때 계락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1V 넣었을 때 양쪽에 0.5, 0.5 나오는 걸 한 40배 정도밖에 못 튀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어스는 이 2A3가 바이어스가 뭐 한 4, 50은 걸기 때문에 100V 정도 스윙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큰 출력이 좀 있으면 뭐 위상을 쪼개는 데는 이런 트랜스들은 웬만한 신호는 다 클리핑이나 포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출력을 주면 되는데 파워의 볼륨을 이제 별도로 달았어요. 여기 이것 때문에 이 볼륨을 작게 하고 계속 그러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여기 아이키도 프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워를 100% 틀어놓고 뭐 클리핑 일어나든 말든 100% 틀어놓고 프리를 이제
출력을 높게 틀면 굉장히 큰 출력이 납니다. 클리핑이 일어나면서 뭐 하여튼 이거를 이제 뭐 이게 충분히 이제 바이어스 방식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한 5W 정도까지는 낼 수 있는데 굳이 이 케이스 하나에 지금 요 상태로 봤을 때 KT88은 이 전원 클래스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좀 작아요. 그러면 KT88 선택 못하면 EL34나 6L6L이잖아요. 두 개는 썼을 때 대략 20W 이하 출력이 나옵니다. PP 그것도 3개를 쓸 때는 더 적죠. 그러니까 좀 고민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 막 어거지로 만져가지고 비용 뭐 이제 그런 관으로 바꾸게 되면 이 전원 트랜스도 다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아웃 트랜스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큰 데다가 이 OK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큰 비용을 들여가 이거 하고 뭐 통째로 이게 만들어진 걸 이게 이제 갈아치우면서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는 거죠. 보통 정유공장에서 이 차 수리하듯이 가면은 일단은 수리하자 다 바꾸자 이런 주의로 그런 이걸 뭐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들이면 다 바꿔버리자 더 좋은 걸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는 있는데 소리 자체는 좋아요. 2A3가 뭐 출력이 높지는 않지만 나름 이게 PP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2A3가 지금 원래 있는 관이 소브텍이거든요. 사실 전압을 굉장히 높게 걸고 반죽일 만큼 틀면은 출력도 쭉 나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 블레이드 판이 중간이 살짝 달아올 정도로 그렇게 고압과 전류를 흘리면 이게 동작 잘합니다. 수명은 좀 짧아지겠죠. 근데 이 관도 요즘 구하려면 이 가격 비싸거든요. 이걸 이 소리도 괜찮고 이걸 빼내고 6L6이나 2L34 정도로 이게 바꾸차니 그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여기 커플링 콘덴서가 없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막 2.2 마이크로를 막 걸었네요. 굉장히 신경 써서 그 당시에 이거 오래 전인데 신경 써서 만든 거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저항로드로 했을 때 계략 자기가 가진 뮤값의 50%에서 한 6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개인이. 그러니까 이게 77이면 35, 38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CCS를 걸면 저게 개인이 75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77은 아니더라도 거의 뮤값만큼 개인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셀프 바이어스 CCS 같은 거 써주면 뮤 출력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도 되게 낮게 이제 구동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개인을 이게 1대1의 센터니까 여기서 개인을 최대한 일단 끌어올려보자. 그리고 안 되면 이걸 1대2짜리 위상분할 트랜스로 교체를 하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데 왜 자꾸 출력이 부족하다고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 같은 경우에는 뭐 6W 정도쯤 되는 5, 6W 되는 걸로도 잘 듣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 느끼는 게 굉장히 이제 다른가 보죠. 이게 돈 들여가지고 다 뜯어고칠 일이냐 요즘 같은 경기에.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은 이 디스레이 자체가 한 알로 2단을 증폭시키는 게 충분하진 않지만 이거하고 조합이 개인이 약간 떨어지는 거 있나 이제 그런 생각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이거를 볼륨을 계략 한 10시 정도쯤 돌렸을 때 좀 11시 정도 돌렸을 때 큰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걸 100% 들어놓고 프리를 틀면 되는데 이거 자세하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걸 그냥 풀 출력이 나게 볼륨도 안 달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사용했던 나사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스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는데 녹이 안 쓴 거는 스텐이고 녹이 쓴 거는 스텐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 손에 묻은 염분하고 합쳐져가 시간 오래 지나면 이렇게 녹이 쓰래요. 걔도 4.7kg짜리 부하장이거든요. 지금 4개를 떼냈고 셀프 바이어스 CCS거든요. 이게 원래 계리핌이 이슬겠던 거예요. 지금은 뭐 이 세상뿐이 아니지만 그때 이런 CCS 종류를 만들어서 굉장히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CCS는 되게 동작을 잘 하는 회로인데 이게 관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3575에서 윗선을 쪼개버렸으니까 이제 각각 그 분할된 신호를 그냥 D3 하나로 증폭을 한 다음에 그냥 2A3로 그냥 바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최대한 지금 부하장으로 돼 있는 걸 CCS 부하로 걸어가지고 게인을 뮤만큼 올린다. 그거는 거의 한 1.5배 정도 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인을 올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3575 이거를 이 소프트에 그 1:2짜리 센터 탭인 트랜스가 있거든요. 8920인가 하는 트랜스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른 관으로 출력을 좀 더 내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관이 EL3사나 6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어떤 것 만들면 또 소리는 적당하게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게 검증된 소리로 최대한 게인을 올리고 프리앰프에 붙여가지고 게인이 적정하게 나오는지 그거 확인 좀 하고 하나 CCS 출력, 뮤 출력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뽑으면 되고 뮤 출력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게 RP가 기존에 있는 D3보다 훨씬 낮은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뮤 출력 뽑으면 여기에 이런 칩들의 소리가 묻어날 겁니다. 그게 뭐 힘이 있고 그럴 수는 있으니까요. 진공관 CCS도 마찬가지인데 그 뮤 출력으로 임피던스가 낮은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진공관의 부하선이 1차 함수처럼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수평이 되거든요. 부하선 자체가 사용했을 때랑 직선성이 더 좋아지는 경우 전원의 비전압에 설령 리플이 있다 하더라도 이 CCS가 그 흠에 대해서 양쪽으로 벽처럼 쌓아주기 때문에 노이즈가 적다는 거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특성으로 보면 와, 이 CCS가 정답이네, 이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진공관 부하선의 이런 그 FET나 이런 소자들로 그렇게 특성을 굉장히 좋게 하는 거는 뮤출력 같은 거 뽑을 때나 고를 때 이 FET의 소리가 묻어나요. 그래서 살짝 진공관에서 소리결이 약간 다르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뭐 파워풀해지고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서 어떤 소자든지 거치면 그 거치는 데 따른 그 독특한 소리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약간 꺼림직하죠. 이제 게리핌이 이 CCS를 회로를 만들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꼼방에 공제하거나 기기를 만들 때 이 CCS를 굉장히 많이 써봤죠. 근데 이런 진공관의 물리적인 특성을 계속 좋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한편 원래 집에서 자꾸 멀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항 부하가 나쁘냐, 뭐 코일이 그 브레이드 초크가 제일 좋으냐, 물리적인 특성은 CCS가 제일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떤 가지기 쉬운데 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게 뭐 이렇게 만능인 그런 방식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듯이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잃는 것도 있거든요. 항상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어떤 회로나 방식 그런 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 2A3 BP의 첫 번째 되어 있는 초단의 D3의 게인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만일에 뭐 마이크로포닉이나 이게 또 CCS 세팅 잘못되면 GM이 높은 관들 요 마이크로포닉 같은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댕댕거리면서 발진 같은 거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아니면 계속 요걸로 이제 교체를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트랜스를 그 앰프를 뜯어가지고 다시 다른 앰프로 만들지 않는 이상 트랜스를 바꾸고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1차로 요걸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셀프 바이어스 CCS를 4채널을 달았죠. 관을 이제 출력권 없이 관을 꽂고 D3 관의 바이어스하고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너무 짝짝이나 편차가 심하면 안 되겠죠. 그것만 되고 나면 뭐 나머지는 커플링 콘덴서 용량 적당한 간을 맞추고
소리를 들어보면 돼요. 이 정류관을 보면 밑에서 올라간 게이트의 높이가 최소한 30mm 정도, 30mm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이게 정류관이 계속해서 실제로 가동한 시간도 제법 많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전원은 투입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일반 전원이 거의 한 300 가까이 되는데 이게 픽스드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V3 치고는 그렇게 이게 낮은 전압이 아닙니다. 이게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인데 D3의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인데 100V 정도밖에 안 되면 너무 낮아요. 요거는 152, 125. 요게 대략 한 150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스 깊이가 좀 더 깊어야 됩니다. 전류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전류량을 좀 조절해 줘야 돼요. 전에 4호 싱글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늘 만드는 분들도 다 재봐야 아냐, 설계했는 거대로 나오는지 다 재보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안 재보면 이 관의 편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수가 아니라 뭐 초절정 고수라 하더라도 이 안 재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교육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160에 1.5V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측에 지금 170? 거기에 한 1.7V 정도쯤. 그러니까 이게 게인이 약간 부족할지 모른다고 생각이 되니까 프리에서 게인을 좀 많이 주더라도 최대한 이제 클리핑 없이 받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앰프 만들 때 감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전원이 다 투입된 상태에서 요런 데는 바로 B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거든요. 요런 데도 다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걸 신경 쓰다가 이쪽에 이게 팔이 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전 사고를 많이 겪더라고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를 좀 바꾸었는데 볼륨이 이게 값이 너무 작아요. 이 정도 좀 30kg 정도 좀 되면 이거 진짜 최대 출력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이 글씨를 잘못 봤는지 왜 30kg짜리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100kg짜리로 일단 바꾸고 CCS는 세팅해가지고 지금 정상 동작하도록 하고 출력은 뮤 출력을 뽑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도체의 힘을 빌어볼까? 반도체 힘도 무시는 못하거든요, 이거. 특히 이게 진공관 앰프가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따뜻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이 저음이 뭐 스피커에서도 그렇고 그 저음이 나야 될 때 이게 진공관 앰프가 저음이 안 나주면 진공관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는 다이내믹하고 그런 힘 있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출력이 웬만큼 되지 않으면 뭐 가령 뭐 하다못해 2134pp, 뭐 KT88pp 그 정도쯤 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이 옛날 인켈 앰프 같은 거 스피커 큰 데다가 콩콩 이퀄라이저 막 저역 부스팅 돼가지고 나오던 거나 아니면 통 칸출이 들어있던 이런 앰프들로 약간 과잉되게 울려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이 앰프 자체는 다 됐어요. 다 되고 뭐 특별하게 뭐 문제될 만한 것도 없고. 근데 여기 볼륨 옵션 자리에 달아낸 전구 안에 예전 장비였을 때도 램프이거든요. 근데 안에 속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LED를 넣으려다가 자동차 계기판 안에 보면 그 일반 전구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아주 작은 거, 직경이 한 3mm에 높이 한 5mm 정도쯤 되는 아주 작은 전구가 있어요. 그게 원래 12V용인데 지금 여기
6볼트에다가 끼웠거든요.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